안녕하십니까. 아트앤 터프가의 윤본부장입니다. 오늘은 최근에 저희 카페에서 좀 이슈가 됐었던 지식산업센터 지원시설에 미술관, 문화전시장, 수영장, 볼링장 등 다양한 업종의 입주가 확대된다라는 정부 발표 기사가 좀 이슈가 있었는데, 여기에 대해서 오늘은 좀 자세히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기사를 한번 보시면 지식산업센터 지원시설에 미술관, 문화전시관, 수영장, 볼링장 등 다양한 업종 입주가 확대되게 돼서 이 네거티브 형태로 규정이 이제 완화된다라고 이런 내용인데, 네거티브 같은 경우에는 도박이라든지 유흥이라든지 이렇게 불가한 업종들, 안 되는 업종을 제거하고 나머지는 다 된다, 이런 내용이거든요. 그래서 이제 어떻게 보면 규제 완화에 있어서 되게 긍정적인 형태로 이제 볼 수 있는데, 그러면서 이제 규제 개혁 혁신 위원회, 여기에서도 계속해서 여러 가지 규제를 지금 철폐하려고 한다는 그런 내용이고, 또 이 지식산업센터 지원시설 입주 대상이 기존에는 금융의료, 기숙사, 운동시설, 어린이집 등에서 미술관, 문화전시장, 수영장, 볼링장 등 다양한 업종으로 이제 확대된다라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보면은 지금 지식산업센터 지원시설에 미술관이라든지 문화전시장, 수영장, 볼링장 등 다양한 업종들의 입주가 확대된다라는 것은 결국에는 업무 지원 시설도 이렇게 이제 풀어준다는 얘기인 것 같거든요. 왜냐하면 아까 기사 내용이라든지 전문도 잘 보면, 예를 들어서 근생이라든지 어떤 업무 지원 시설이라든지 어떤 곳에서 정확하게 어디까지 풀어준다는 내용은 없거든요. 그래서 이제 나중에 좀 세부적으로 나올 예정인데, 제가 볼 때는 이 업무 지원 시설의 다양한 업종들, 네거티브 방식으로 도박이라든지 유흥이라든지 불가 업종을 빼고 나머지 업종들은 다 들어올 수 있게 이렇게 풀어준다는 내용입니다. 그러면 이제 이런 기사를 봤을 때 기존의 지식산업센터 지원시설 입주 대상이 금융이라든지 어린이집, 운동시설이었는데, 이게 이제 다양한 업종으로 확대가 된다면 어떻게 보면 이제 지산의 경쟁력이 이제 더욱 높아지리라 생각하고 있고요. 저도 최근에 하남 미사라든지 남양주 쪽에 연면적 6만 평, 7만 평, 5만 평 되는 지식산업센터를 갔었고, 경기도권에도 이제 가보면 그 주변에 아파트 단지들을 이렇게 둘러싸여 있거든요. 그래서 아파트에서는 굉장히 그런 시설들이 들어오면, 예를 들어서 진짜 오리지널 공장처럼 소음이라든지 분진이라든지, 그 다음에 자동차가 이제 좀 많이 왔다 갔다, 대형 트럭이 왔다 갔다 하는 이런 거는 이제 아파트 입장에서 봤을 때는 조금 기피하는 시설이라면, 지식산업센터는 일반 오피스 빌딩처럼 되게 깔끔하고, 그 다음에 크게 민원 내용이라든지 아파트에 부정적인 영향이 없거든요. 그래서 이제 오히려 아파트 입주민들 입장에서는 지식산업센터가 이제 들어오면, 저도 이제 지식산업센터 1층이라든지 지하라든지 이런데 여러 가지 편의시설 많이 이용했었거든요. 그래서 가족들이랑 뭐밥 먹을 때, 그 다음에 영화 볼 때, 그 다음에 수영장 있으면 수영장도 이용하고 스파 같은 것도 이용하고 해서, 이렇게 이제 다양한 편의시설이 들어오면 주변에 아파트 단지라든지 빌라라든지 단독주택에서는 굉장히 좀 좋아합니다. 지금 여러 가지 경제 상황이 어려울 때는 세금이라든지 그 다음에 대출, 비즈니스 이런 거 관련해서 규제를 풀어주는데, 이번에 이제 지식산업센터도 여기에 이제 발맞춰서 또 한 번 규제가 이제 풀린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런 규제가 풀린다라는 거는 지산 전반 시장에 봤을 때는 굉장히 좀 긍정적인 호재로 볼 수 있고요. 댓글을 이제 한번 보면 갤럭시님께서 규제보다도 공급 좀 그만했으면 좋겠다. 그래서 이제 기존 것들도 공실이 엄청나다. 이것처럼 이제 갤럭시님이 댓글 다신 것처럼 옥석을 굉장히 좀 가려야 될 때입니다. 그래서 지금 서울 핵심권은 다들 좀 안전한 지역으로 이제 보고 있는데, 경기도 외곽권이라든지 공급이 좀 많은 지역, 이런 지역은 조심해서 투자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생생정보통님은 깨끗한 프라자 상가가 되는 거 아닌가, 이렇게 이제 말씀하셨는데, 제가 볼 때는 이제 프라자 상가보다는 스타필드 같은 대형 건물의 이제 편의시설로 주변에 입주민이라든지 이런 분들한테는 굉장히 좀 편리한 시설로 이제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자산기술님께서도 앞으로 더 다양한
디자인의 지산을 만날 수 있겠다. 그다음에 업무 지원 시설의 가치도 올라가겠다. 저도 동의합니다. 그래서 기존에 이제 업무 지원 시설에 보면은 일반 지산 공장에 비교해서 대출도 좀 적게 나온다. 그다음에 임차 수요도 많지 않다. 이렇게 걱정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오히려 저도 이제 이런 기사를 보면서 지산의 업무 지원 시설의 인기도 올라가겠다. 이런 또 인사이트를 저도 얻습니다. 그리고 제누디세님도 역세권 지산이나 인근 아파트가 있는 지산의 경우 상가가 좀 더 활성화되면 좋겠다. 저도 이제 동감을 하고요. 그래서 이제 역세권 지산이라든지 인근 아파트가 있는 곳에서는 분명히 또 호재로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장 대표님도 정말 좋은 법안이다. 기존에 이제 강남권의 빌딩주들이 임차인들을 빼앗길까봐 이런 법안이 이제 진행되는 걸로 알고 있다. 이렇게도 볼 수 있겠네요. 기존에 빌딩주들이 이제 임차인들을 빼앗길까봐 이런 법안이 진행되는 거를 막고 있다. 별로 좋아하진 않다. 이런 내용입니다. 어찌됐든 간에 장 대표님도 여기에 쓰신 것처럼 이제 지산의 분위기가 더 좋게 형성되면 좋겠다. 그다음에 이 팀장님도 복합 상권으로 이제 성장한다. 그리고 강남 최고의 빌딩 못지않은 지산으로 발전할 것 같다. 그래서 연면적 4만 평, 5만 평, 6만 평 대형 평수의 지산 같은 경우에는 강남이라든지 여러 가지 편의시설이 있는 그런 오피스 빌딩과 비교해 봐도 편의시설에서는 뒤지지는 않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최 과장님은 직원도 즐길 수 있는 게 많아지면 좋고 주변에서도 이용한다면 주말에도 이제 상가가 활성화될 것 같다. 그리고 비슷한 내용으로 지진해님도 지산의 상가가 지금보다 더 활성화되려나요? 이렇게 질문하셨는데 아무래도 이런 편의시설이 들어오면 평일 야간이라든지 주말에도 좀 활성화가 되고 매출이 일어나고 주변에 거주민 입장에서는 이런 시설들을 다양하게 또 이용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아무래도 다양한 편의시설이 들어오면 상가가 지금보다는 더 이제 활성화될 수 있죠. 그래서 이제 오늘은 최근에 나온 이 기사 주식산업센터 지원시설에 네거티브 방식으로 다양한 업종들이 이제 들어온다 이런 내용인데 앞으로도 이런 규제들은 하나씩 풀릴 거로 이제 보고 있고요. 이런 기사를 보면서 상가라든지 업무 지원 시설의 경쟁력이 높아지겠구나 이런 또 인사이트를 얻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런 인사이트를 가지고 투자라든지 실입주에 이제 적용하시면 또 다양하게 좋은 소식으로 회원분들이 또 후기도 남겨주고 좋은 일들이 이제 많이 내년에도 있을 거로 이제 예상됩니다. 그래서 이제 오늘은 지원시설 관련해서 기사를 한번 나눠봤고요. 다음에 또 더 좋은 소식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